이왕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1위 국가로. 동료들의 하와이알이 얼마나 좋길래? 2019년이었습니다. 정부가 규제와 대책안을 내놓을수록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었던 2017년부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부동산 임장까지 다녀왔지만 큰 소득이 없었기에 해외 부동산 투자는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2014년부터 꾸준히 투자한 국내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주택, 오피스텔들의 이자를 내고 원금을 조금씩 갚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들이 밝은 표정으로 회의실에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갖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들어보니 한 선배가 여름 휴가로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이 천국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서에서 일 중독으로 유명한 선배였는데 하와이에 이민을 가서 푸드트럭 사업을 하며 남는 시간에는 서핑을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와이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환히 웃는 선배를 보며 머릿속에 하와이를 떠올려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 미세먼지와 습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 야자수 잎 사이로 살랑이는 바람과 에메랄드빛 바다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선배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야망 가득하고 일 중독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사를 제쳐두고 이민을 가고 싶다니 놀라웠습니다. 궁금해서 저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연말에 하와이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상상하며 행복하게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너무나 비싼 호텔 가격과 그 가격에 비해 허름하고 오래된 호텔 시설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산에 맞고 평점도 좋은 호텔을 예약해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추가로 과금되면서 계획된 예산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숙박을 찾고자 에어비앤비를 통해 다른 숙박시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70년도 더 된 콘도텔의 단기 임대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와이의 부동산 가격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집값이 얼마길래 이런 낡은 콘도텔의 숙박료가 이렇게나 비싼 건지 궁금했습니다. 구글 검색으로 진로라는 미국 부동산 매물 검색 플랫폼을 찾았고 호놀룰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 하와이 와이키키의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빠르게 머리 회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감각이 작동하며 오늘부터 하와이의 부동산을 알아봐야겠다는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도서도 없었고 주변에 미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지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몇 주간 퇴근 후 주말 내내 미국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하와이 휴가 계획 중 부동산 임장 계획을 추가하고 현지 공인중개사 3, 4명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중 열심히 매물 정보를 보내주는 두 분을 선정해서 지어진 주택 매물과 분양 중인 콘도의 모델 하우스를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을 거라며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라고 선전포고했는데 서프라이즈라는 말 그대로 여행 내내 와이키키 바다에 발 한 번 담그지 못하고 부동산 매물과 모델 하우스만 실컷 보고 왔습니다. 천국 아래 999국 하와이. 갑갑한 서울에서의 쳇바퀴 같은 회사 생활과 하늘을 가득 채운 미세먼지와 황사에 지쳐 있었던 것일까요? 남편과 함께 휴가 겸 부동산 답사를 목적으로 도착한 하와이는 저에게 정말 꿈 같은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 하와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최상의 날씨는 인간이 누리고 싶은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투자 격언 중 하나는 투자 부동산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동산과 사랑에 빠지면 객관적 지표나 의견에 눈과 귀를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은 이런 저의 투자 철학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현지 부동산을 통해 여러 집과 분양 중인 모델 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와이는 오래전부터 이미 수많은 글로벌 자산가가 투자한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부동산은 하와이 현지인들만의 시장이 아닌 미국 본토인, 일본인, 캐나다인, 중국인, 한국인, 유럽인 등 전 세계인의 수요가 있는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당시 분양 중인 세 곳의 모델 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가는 곳마다 일본 5, 60대 여성이 4, 5명씩 그룹 지어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와이가 전 세계 1위 GDP 국가인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와 미국의 정중앙 최고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블루칩 휴양지라는 점이 가장 끌렸습니다. 또한 미국 하와이 부동산의 수요자는 전 세계 자산가라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경기를 상대적으로 덜 타고 세계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자산가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예측대로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도 꾸준히 자산가들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부동산의 가격 하락은 적었으며 미국 내 타 지역보다 빠르게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부동산 투어를 마치고 하루에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딱히 등산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닌데 이날은 왠지 해수욕을 즐기기보다는 산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라니카이 등산로에 올랐습니다. 오르는 길은 가파르고 정돈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 전망대에 걸터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라니카의 해변 너머로 나란히 솟아오른 모쿠이키 섬을 바라보며 신앙심이 그리 깊지 않은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등산로 정상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에 집을 사야겠다고.